소금으로 돈복 부르는 꿀팁. 원장이 알려주는 비법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다른 아주 재밌고 기발한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소금, 네, 맞아요. 그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돈복을 부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소금으로 돈복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소금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믿어보셔야 합니다. 소금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불러오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특별한 친구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꿀팁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집안의 행운과 돈복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소금으로 돈복을 부르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소금 두는 위치, 그것이 중요하다. 자, 첫 번째 꿀팁은 바로 소금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실 소금은 단순히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져요. 그냥 아무데나 던져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위치를 알려드릴 거예요. 귀담아 들으세요. 현관문 왼쪽 구석, 바로 여기가 정답. 여러분, 현관이 집의 입구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현관은 복의 문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의 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현관문에 소금을 잘 놓으면 바로 행운의 문을 여는 키가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짧고 굵게 말하자면 현관에 소금을 두면 집에 들어오는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바뀝니다. 어떤 방법으로 소금을 놓을까요? 소금을 작은 접시에 담고 그걸 현관문 왼쪽 구석에 놓으세요. 왼쪽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운을 부르는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소금은 복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소금이 복을 불러오는 마법이 시작됩니다. 소금, 그 작은 힘이 어떻게 돈복을 부르냐고요? 자, 소금을 현관에 두면 정말로 돈복이 들어오는 걸까요? 믿어보세요.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도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소금이 하는 일이 정말 신기해요. 소금은 정화의 상징이죠. 집안에 흐르는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그 자리에 좋은 기운만 남겨요. 그래서 돈복도 행운도 함께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관에 소금을 두고 난 뒤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변화가 시작되었다. 소금을 두고 나서 집안의 기운이 바뀌는 걸 느껴보세요. 이게 정말 될까? 의심하면서 현관에 소금을 두었지만 집에 들어올 때마다 가벼운 기운이 느껴진다면 이미 행운의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소금을 두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금전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쩌면 뜻밖의 보너스, 아니면 의외의 행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답니다. 자, 이 소금의 힘을 믿고 실천해 보세요. 나쁜 기운이 빠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걸 실제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소금, 얼마나 자주 바꿔야 할까요? 소금은 한 번에 계속 두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 소금이 흡수한 에너지를 다 소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효과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소금을 교체하면서 집안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소금을 교체하면서 운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누리세요. 소금과 함께 마음도 깨끗해지세요. 소금을 집에 두는 것, 그 자체로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집에 있는 나쁜 기운이 제거되면 그 자리에 좋은 기운이 흐르게 되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깨끗해질 거예요.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정리도 된답니다. 소금을 두고 난 후 매일 편안한 마음으로 현관을 지나갈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의 마법이에요. 소금의 효과는 계속 이어진다. 자, 이 모든 걸 실천한 뒤에도 기운이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는 사실. 소금을 두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집에 항상 좋은 기운을 불러오게 될 거예요. 돈복도 건강도 사랑도 모든 것이 집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소금으로 집안을 바꾸고 행운의 문을 열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원하던 돈복을 부르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거예요. 왜 현관이 중요한가요? 집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 안과 바깥의 에너지가 처음 만나는 접점입니다. 외부의 기운이 이곳을 통해 들어오고 우리 안의 기운도 이곳을 통해 나갑니다. 마치 사람의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좋은 공기를 마시고 숨을 내쉴 때 나쁜 기운을 배출하듯 현관 또한 좋은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쌓인 혼탁한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리듬이 꼬이고 금전운도 멈추고 생각조차 무겁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소금이 등장합니다. 소금의 역할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매개체. 소금은 본래 음이온을 방출하는 정화물질입니다. 그 자체로도 공기 중의 습기와 불순물, 나쁜 에너지를 흡수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 풍수에서는 그것을 더 확장해 소금이 기운의 균형을 회복하는 도구라고 봅니다. 현관에 소금을 두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집 안에 들어오는 기운이 맑아집니다. 무의식적인 불안감이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돈과 관련된 기운의 흐름이 다시금 정렬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소금을 두고 교체하는 분들 중에는 모르게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 의외의 돈이 들어왔다. 집안 공기가 정말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법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가? 이제 실질적인 실천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준비물. 굵은 천일염 또는 자연소금 정제된 소금보다는 원형 그대로인 것이 좋습니다. 작은 흰색 접시나 종지 유리, 도자기류 추천. 이치, 현관 안쪽, 왼쪽 구석. 현관을 등지고 집 안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 아래 공간이 가장 좋습니다. 왜 하필 왼쪽일까요? 동양 풍수에서는 왼쪽이 청룡방이라고 하여 할기, 기의 금전의 흐름이 시작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 지점에 정화의 상징인 소금을 두면 좋은 기운을 초대하고 나쁜 기운을 막는 첫 관문이 정화되는 셈이죠. 사용법. 소금을 접시에 담아 두되 너무 많이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7일 간격으로 소금을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사용한 소금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기보다는 흐르는 물에 씻어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기나 수도물로 말의 힘 함께하는 의식으로 완성되는 정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소금을 두면서 의식적인 선언을 함께 하세요.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새로 정렬하겠다는 무의식의 작동 명령입니다. 다음과 같이 짧게 말하셔도 좋습니다. 이 공간에 맑은 기운이 흐르게 하소서. 소금이여, 집안의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금전과 복을 부르소서. 이 행위는 뇌의 기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의도된 언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언이 반복되면 실제로 감정, 행동, 습관, 에너지 흐름이 변하게 됩니다. 두기 이후 감지되는 생활 속 변화들. 소금을 일정 기간 동안 놓고 관리하면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불면증이 줄고 아침에 상쾌하게 눈이 떠진다. 집에 들어올 때의 공기가 이전보다 부드럽고 환해졌다. 불필요한 소비 습관이 줄고 돈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작은 행운들이 이어지듯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정돈하고 생각을 맑게 하고 공간의 흐름을 바꾸면 삶의 전반적인 방향도 차분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 소금으로 복을 부르는 법.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소금을 두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왜 난 아무 변화가 없을까? 왜 오히려 더 답답한 느낌이 들까?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방식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올바른 맥을 짚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되죠. 지금부터 소개할 것은 그동안 수많은 사례 속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복을 막아버리는 소금 사용 습관들입니다. 오래된 소금을 계속 두는 것. 소금은 기운을 흡수하는 물질입니다. 그 말은 즉, 시간이 지나면 소금 안에는 쌓인 묵은 기운이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화의 역할을 했던 소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되레 공간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결 방법. 최대 일주일. 특히 흐릿하거나 눅눅해졌다면 즉시 교체. 사용한 소금은 흘려보내되 손으로 만지지 말고 종이컵 등으로 처리. 버릴 땐 감사합니다 한마디와 함께 흘려보내세요. 마음이 정리됩니다. 화장실, 부엌 등 배출의 공간에 소금을 두는 경우 소금은 들어오는 기운을 정화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배출의 공간, 즉 화장실, 배수구, 하수 쪽에 소금을 두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소금이 그 기운을 빼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또 이런 공간에선 소금이 습기를 과도하게 머금어 부패할 수도 있죠. 복을 부르기는커녕 오히려 정체되고 탁한 에너지를 퍼뜨리는 결과가 생깁니다. 해결 방법. 소금은 입구의 왼쪽 혹은 거실 창 쪽에 햇볕 드는 구석이 가장 좋습니다. 부엌, 화장실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화의 첫 번째 수단입니다. 소금을 아무 마음 없이 그냥 놔두기만 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일단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소금을 두지만 가장 중요한 의식과 집중이 빠진 상태에서 소금을 두면 소금은 단지 소금일 뿐 에너지를 바꾸는 매개체가 되지 못합니다. 에너지는 흐름이며 의도와 인식이 그것을 조율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해결 방법.
소금을 둘 때는 반드시 마음속 선언을 함께 하세요. 이 집의 기운이 맑아지고 내 삶의 흐름이 정돈되길 바랍니다. 들어오는 복이 머무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말에 자신의 소망과 의지를 실어두는 것. 그것이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소금, 돈복을 부르는 부스터 꿀팁. 여기서부터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단지 소금을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금을 매개로 공간 전체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소금과 햇볕을 함께 활용하라. 자연광, 즉 햇볕이 드는 방향은 에너지의 흐름 중 가장 긍정적인 기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소금을 함께 두면 소금이 빛의 기운을 머금으며 더 정화력이 강해집니다. 어디에? 거실 창문 혹은 아침 햇살이 드는 침실 창 근처, 햇살이 드는 공간의 테이블 위, 창틀 구석. 어떻게? 투명한 유리 접시에 굵은 소금을 담고 한 송이 꽃이나 작은 돌멩이와 함께 놓아보세요. 이 조합은 시각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며 기운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소금을 둔 날, 창문을 열어 기운의 출입을 만들어라. 소금을 새로 둔 날, 최소한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두세요. 공기 흐름은 보이지 않는 기운의 통로입니다. 정체된 공간에선 소금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들어오고 나가면 소금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공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소금과 함께 나를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공간의 기운을 정리하는 소금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정리되어야 돈복이 들어옵니다. 소금을 바꾸는 날은 곧 나 자신도 새롭게 정리하는 날로 만드세요. 그날만큼은 집을 조용히 정돈하세요. 커피 한 잔과 함께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 삶에 막힌 기운은 무엇인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실천해야 할 소금과 풍수의 연결고리, 그리고 공간별 소금 배치법을 중심으로 돈복뿐만 아니라 인복, 건강운, 사업운까지 동시에 끌어당기는 실전 꿀팁들을 전해드릴게요. 편안하게 들으시고 하나씩 내 공간에 적용해보세요. 소금과 풍수 공간이 복을 품는 조건. 소금은 단순히 기운을 맑게 해주는 정화 도구가 아닙니다. 풍수학적으로도 소금은 기운의 균형을 잡아주는 촉매제로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기치의 흐름입니다. 그 기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머무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죠. 어떤 공간엔 괜히 무겁고 침체된 느낌이 드는가 하면 어떤 공간은 가볍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기의 정체 여부인데 바로 이 정체된 기운을 풀어주는데 소금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공간별 소금 배치집 안의 기운을 바꾸는 실전 팁.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간별로 소금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소금의 기운 통로 역할을 어떻게 살릴지 알려드릴게요. 하나하나 따라 해보시면서 여러분 집에도 복의 흐름이 시작되는 걸 경험해보세요. 현관 복이 들어오는 문, 이치 현관문 기준 왼쪽 구석벽 쪽 바닥 고 신발장 위. 효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 차단. 행운과 금전운의 입구 정화. 팁. 접시에 굵은 소금을 올려놓고 그 위에 작은 검은 돌 하나를 올려보세요. 검은 돌은 보호의 에너지를, 소금은 정화의 에너지를 함께 발산해줍니다. 침실 마음과 운이 쉬는 곳. 위치 머리만 양쪽 협탁 혹은 창문 쪽 구석. 효과. 정신적 안정, 수면 질 향상. 인복 부부운, 연애운 활성화. 팁. 수면 중 우리가 놓치는 부정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소금과 함께 라벤더 향초나 드라이플라워를 함께 두면 마음 안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서재 작업실 창의와 집중의 공간. 위치 책상 오른쪽 구석 혹은 문 입구 바닥 쪽. 효과. 집중력 상승, 직관과 판단력 상승 사업운, 시험운 상승. 여기에 두는 소금은 정기적으로 태양 아래에 말려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 옆에 작은 문구나 좌우명을 붙여두면 정돈된 기운 속에서 의지가 강해집니다. 주방 재물과 가족 건강의 중심. 싱크대 아래 수납장 or 가스레인지 좌측 구석. 효과. 건강운 상승, 음식의 기운 정화, 가족 관계 개선. 팁. 습기 많은 곳이므로 소금이 눅눅해지지 않도록 뽀송한 그릇이나 유리병에 넣어 사용하세요. 매주 소금 교체의 날을 정해두면 루틴으로 습관화됩니다. 욕실 배출의 공간. 이치 세면대 구석 or 욕조 옆바닥. 효과. 외부의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는 보조 역할. 감정의 찌꺼기를 정화하는 공간 보호. 팁. 여기서는 소금 대신 소금 입욕제나 소금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반신욕할 때 소금 한 줌을 물에 풀고 나 자신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해보세요. 감정의 정화 효과가 매우 큽니다.
소금과 시간 언제 사용하는가에 따라 힘이 달라진다? 소금은 어디에 두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용하느냐도 중요하다. 이건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풍수 지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요? 아침에 소금,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기운이 막 생성되는 시점입니다. 이때 집안을 환기시키고 소금을 교체하면 하루 전체의 기운이 맑아집니다. 특히 아침 7, 9시 사이에 태양광이 소금에 닿게 하면 강력한 정화와 함께 에너지 충전 효과도 있습니다. 밤에 소금, 사람의 몸과 마음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대, 잡념과 불안이 올라오기 쉬운 시간입니다. 이때 침실 옆이나 책상 위에 소금을 놓으면 감정 정화와 에너지 수면 상태 진입에 도움이 됩니다. 초하루, 보름, 금음달. 음력 기준으로 초하루와 보름은 기운이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소금을 새롭게 교체하면 복을 부르는 타이밍으로 최고라고 여겨져요. 특히 음력 보름날 밤에 소금으로 문지방을 살짝 뿌리고 감사기도를 드리면 공간 전체의 기운이 맑아지고 그달의 운도 밝아진다고 전해집니다. 소금의 상징 작지만 위대한 힘.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고대부터 소금은 신성한 물질로 여겨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순수함의 상징. 맛이 변하지 않는 순수성 때문에 소금은 진실, 변함없음을 상징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삶이 어수선할 때 소금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중심을 찾을 수 있는 이유죠. 부정을 태우는 힘. 불로 태우지 않아도 소금은 공간의 부정한 기운을 흡수하고 정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무속에서 소금으로 공간을 정화하고 신을 모시는 의식을 하기도 했죠. 경계의 상징. 소금은 경계의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기를 낳은 집의 문 앞에 소금을 뿌려두는 건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 기운의 차단막 역할이었습니다. 소금과 기도, 명상 의식을 담은 소금 사용법. 단순히 소금을 놓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여기에 기도나 명상이 함께한다면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소금이 정화 도구라면 기도와 명상은 에너지의 방향을 정해주는 작용을 하죠. 소금 앞 감사 기도법 1분. 소금이 담긴 접시 앞에 앉습니다. 눈을 감고 내 집과 공간을 상상합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이 소금이 우리 집을 맑게 하고 좋은 기운만이 들어오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가볍게 하소서. 숨을 천천히 3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끝. 단 1분. 하지만 그 1분은 의식과 파동을 소금에 새겨주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담긴 기운의 정수가 되는 거죠. 활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금기사항. 자, 이제 중요한 경고도 드려야겠죠. 소금이 아무리 좋다 해도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기운이 흐려지거나 의도한 바와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욕심으로 두지 말 것. 이걸 두면 당장 복이 오겠지. 이런 탐욕적인 태도로 두면 오히려 기운이 탁해집니다. 소금은 맑은 마음에 반응하는 도구입니다. 바라는 마음은 좋지만 비는 마음보단 감사하는 마음이 더 효과적입니다. 오염된 공간에 계속 소금을 둘 것. 청소도 안 되고 먼지가 쌓인 공간에 소금을 놔두면 소금이 흡수하는 기운도 더러워집니다. 이건 마치 깨끗한 물에 오염된 손을 넣는 것과 같아요. 소금 앞뒤로는 반드시 공간 정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한 번 사용한 소금을 다시 쓰기. 특히 현관, 욕실 등 부정 기운을 많이 흡수한 소금은 절대 다시 사용하지 마세요. 이미 흡수한 탁한 에너지를 또 다시 집안에 퍼뜨리는 격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